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볶음보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상 저번 문제랑 거의 흡사하기는 합니다. 저번 문제도 똑같았는데 이번에 딱 이 인장철근 면적 있죠. 저번 강의에서는 3천을 썼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4천을 쓰는 것만 좀 달라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는 똑같이 공칭 흰 강도이고요. 주어진 조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풀이도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변형률에서 응력을 가는 거 있죠? 여기는 달라질 게 없으니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변형률 선도는 항상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고 입실론 CU는 이제부터는 0.0033을 쓰자고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입실론 S, 얘는 항복을 먼저 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쯤에 이제 입실론 S 프라임이 있었는데 얘는 탄성 가정을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길이 한번 체크해주면은 여기서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D 프라임이라고 불렀고 여기서부터 인장철근 중심까지는 우리가 D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압축 연단에서부터 요 중립축까지 거리를 우리가 C라고 불러줬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응력은 똑같은데 응력은 응력배역률 곡선이나 포물선 직선 혹은 등가응력을 쓰면 되는데 저번 문제에서 포물선 직선을 썼죠. 그래서 이번엔 좀 다양한 풀이를 위해서 등가응력 블록을 한번 해볼게요. 콘크리트는 등가응력 블록으로 이렇게 등분포된 걸로 바꿔주면 되죠. 이때 하나의 크기는 에타 0.85 FCK인데 에타는 1로 쓸 거니까 그냥 0.85 FCK라고 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은 A였고요. A는 베타1C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베타1 계산해보시면 0.83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0.836C라고 쓰고 가고 응력이 30MPa잖아요. 그러니까 28MPa를 넘어가면은 그 베타1을 정하는 값이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쓰고 지우면은 0.85 빼기 0.007 그 다음에 28 FCK 빼기 28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30 넣으면은 0.836이 나오기 때문에 0.836C가 A 값이 되겠죠. 이제 C는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등가응력 블록 해주면 되고 인장철근의 경우에는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응력이 아마 FY겠죠. 그 다음에 압축철근의 경우에는 요 정도쯤 탄성 구간이기 때문에 후크의 법칙을 이용해서 탄성 계수와 그리고 변형률 입실론 S'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된다.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한번 표기해주면 얘는 D'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였죠. 이제 여기서 충력을 구하면 되는데 좀 미리 한번 이 작업을 해주고 갑시다. 입실론 S'을 우리가 이따가 중립축 C로 바꿔줄 거잖아요. 왜냐면 저번 강의 한번 풀어봤는데 압축력과 인장력이 똑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중립축 C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저번 강의 볶음보를 해보니까 이 압축력과 인장력이 똑같다라는 식을 쓰면은 입실론 S'이라는 미지수와 중립축 C라는 미지수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S'을 중립축으로 바꿔주기 위한 식 한 개가 있어요. 그 식을 이용해서 중립축 하나만 있는 방정식으로 우리가 바꿔줬던 게 기억이 나죠? 그 2차 방정식으로. 그걸 바꾸기 위한 식을 이 변형률과 응력을 구할 때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적고 갈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입실론 S'을 중립축 C로 바꾸려면 어떤 방정식이 있어야 되냐? 닮음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큰 삼각형과 그리고 그보다 작은 좀 더 작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요 삼각형.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CU 대 입실론 S'은요 C 대 C 빼기 D'이 될 겁니다. 자, 왜냐면 여기 길이가 입실론 CU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입실론 S'이죠. 그래서 작성된 식이 이거고 밑변의 길이의 비율은 이건 높이의 비율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C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은 중립축 C에서 D'을 뺀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닮음비를 작성을 해주면 되고 이거 입실론 S'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C 빼기 D' 곱하기 입실론 CU 분의 이제 C가 나옵니다. D'은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입실론 CU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거를 미리 이따가 쓸 거니까 구해놓고 원래 내용인 응력에서 이제 충력을 구하는 걸 할 겁니다. 익숙해졌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응력표 없이 충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가장 쉬운 인장철근부터 해볼까요? 인장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t는 응력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면적은 일단 AS가 될 거고요. 응력은 항복했으니까 FY가 될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은 AS는 4000, 그 다음에 FY는 400이죠. 아마 이제 1600kN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으로 쉬운 콘크리트 한번 해볼까요? 콘크리트는 이렇게 압축력 C는요. 응력은 등가 응력 블록의 경우 0.85 FCK 하나였죠. 자, 이게 응력 하나의 크기, 그 다음 곱하기 면적은요. AB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림을 기억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등가 응력 블록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A니까 얘를 단면에 한번 표기를 해보면은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높이 A와 여기에 폭이 이제 B니까 최종 면적은 직사각형 면적인 AB가 되는 거겠죠. 자, 뭐 얘도 한번 계산을 해놓고 갈까요? 얘는 0.85고요. FCK의 경우에는 30MPa였죠. 그 다음 A는요. 베타 1C입니다. 근데 베타 1을 아까 0.836이라 그랬으니까 0.836C고 그 다음에 곱하기 B를 해줘야 되니까 B는 450이죠. 여기에 이제 C를 해준 값이 될 겁니다. 아, 여기 이게 D 값을 제가 적었네요. 이게 D가 아니라 B를 넣어야 되니까 얘가 300이죠. 자, 이러면은 뭐 반올림 해가지고 6.4C kN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 이제 네모칸 쳐주고 약간 어려운 이제 압축 철근을 해주면은 압축 철근은 뭐 한 요 위치쯤 있겠죠. 여기 위치가 D'이고 얘는 CS라고 기호를 매기죠. C는 컴프레션 압축이란 뜻이고 S는 스틸 철근이란 뜻입니다. 일단 면적은 AS' 되고요. 그 다음 철근의 응력은 탄성이니까 투개 법칙 ES 입실론 S'에다가 압축 철근의 축력을 구할 때는 콘크리트 응력을 한번 빼달라 그랬죠. 그래서 0.85 FCK입니다. 얘도 숫자를 넣어서 좀 간단하게 써보면은 자, 이렇게 식이 적힐 겁니다. 여기 축력에서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작업은 압축력이 인장력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C값을 꺼내면 되는데 복근부의 경우에는 압축력이 2개니까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철근의 압축력이 인장력과 똑같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거 대입해가지고 일단 식을 쭉 써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그 입실론 S' 앞에서 구한 거 있죠. 요 식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중립축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써보면은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C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아마 하나는 음수가 나오고 하나는 양수가 나올 텐데 아마 당연히 양수인 값이 중립축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게 219.24mm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중립축까지 구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공칭 흰강도 MN을 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먼저 철근 가정을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공칭 흰강도를 구하기 전에 철근 가정을 체크를 해보자는 건데 저번 강의와는 순서가 좀 반대죠. 저번 강의는 흰강도 구하고 철근 가정 확인을 했는데 이번엔 그 반대로 할 거고요. 원래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순서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흰강도 구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참고로 철근 가정을 확인을 하려면 일단 중립축까지 구하는 건 와야 됩니다. 닮음으로 확인을 할 건데 빠르게 변형률 선도 이렇게 그려보면은 입실론 CU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중립축 C, 그 다음에 여기가 입실론 S,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효 깊이 D죠. 이제는 굳이 닮음식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입실론 S는요 C분의 D 빼기 C 곱하기 입실론 CU가 나옵니다. 중립축도 219 정도로 알고 D 값도 알고 입실론 CU도 아니까 얘 계산해보면요 0.00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0.002를 넘어갔죠. 얘는 항복을 한 게 맞았네요. 그래서 가정이 맞았다. 오케이,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 옆에 얘도 빠르게 변형률 선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입실론 CU가 있었고 중립축 C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입실론 S 프라임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C 빼기 D 프라임이었죠. 자, 얘도 닮은 식을 굳이 쓰진 않고 입실론 S 프라임 바로 내보면은 C분의 C 빼기 D 프라임의 입실론 CU입니다. 자, 그럼 입실론 S 프라임은 다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은 0.0021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0.0021이면요. 얘는 지금 항복을 한 상태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우리 어떤 가정을 했었냐면
이 압축철근은요, 탄성이라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자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항복이 나왔으면은 가정이 틀린 거잖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가서 압축철근이 항복을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다시 푸셔야 됩니다. 약간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공칭 흰 강도를 구하기 이전에 일단 가정이 맞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철근보의 경우에는 가정이 안 맞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 항복했네. 그 다음 우리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항복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틀을 하는 겁니다. 그 원래는 변형률에서부터 응력을 끌어내고 응력에서 축력, 그 다음에 공칭 흰 강도를 구하는 거죠. 지금 이제 순서를 요약을 해보면은 변형률에서 일단 압축철근을 탄성 가정을 해놓고 변형률에서 응력을 가고 응력에서 축력을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 값을 구하겠죠. 중립축. 그 다음 가정 체크를 하는데 만약 맞다면 그대로 MN을 구하면 되고요. 만약 가정이 틀리다면 요 응력이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두 번째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항복 가정을 해야 되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변형률 선도로 아예 돌아가지 않고 응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푸나요? 라는 건요. 변형률 선도는 항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살펴보면은 요거였죠. 이제 변형률 선도를 그린 게 그냥 탄성 가정을 했는데 얘만 그냥 항복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 변형률 선도에서 정해져 있는 값들 있죠. 입실론 CU, 입실론 CU만 정해져 있죠. 변형률은. 그 다음에 뭐 D 프라임, D 요런 거 이제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이 압축철근이 항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력을 바로 가주시면 되고 왜 응력으로 가야 되냐는 거는 응력 변형률 곡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서 그렸던 복철근보의 축력을 구한 겁니다. 일단 지금 이거는 필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거 틀린 거 수정을 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인장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인장력은 면적 곱하기 항복 응력인데 이 인장철근은 그대로 항복이니까 얘 값을 그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경우에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콘크리트 보시면 0.85 FCK는 압축철근이 항복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A, B도 전혀 상관이 없는 값들입니다. 자, 그럼 진짜 변하는 건 뭐냐? 이 압축철근 힘을 구할 때 요 ES 입실론 S 프라임 있죠? 얘가 탄성 가정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압축철근이 탄성을 가지든 항복을 하든 상관이 없는 값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압축철근에서 ES 입실론 S 프라임 이 후크의 법칙은 탄성일 때만 쓸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얘만 정확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아래 있는 것도 지워질 거고 자,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에 철근의 응력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ES 입실론 S 프라임을 탄성일 때 썼던 건데 항복일 때는 응력이 어떻게 되죠? 얘는 FY입니다. 항복 응력. 그래서 그냥 FY를 써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좀 더 쉬워졌죠? 자, 그러면은 AS 프라임 FY 0.85 FCK 값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보시면은 187.25kN이 나와요. 그래서 철근 가정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본 거고 여기서 항복이었다. 그러니까 탄성이 아니라 항복이었다 라는 것까지 한 다음에 이 응력 부분에 와서 요 FY 부분만 정확하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말을 제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축력이니까 똑같이 C는 T를 써볼 수가 있겠죠. 얘는 좀 더 쉽습니다. 얘도 그 콘크리트 압축력과 철근의 압축력이 인장력과 똑같다라는 걸 쓸 거고 콘크리트 압축력은 6.4C였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압축력은 187.25고 얘가 160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얘 C는 얘는 1차 방정식이니까 금방 나오죠. 220.74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220.74가 나왔으니까 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파란색으로 된 애들은 숫자가 187.25 그리고 1600이라고 나왔는데 이 콘크리트 압축력만 C를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얘 값 계산해주면은 1412.74kN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을 가지고 MN 값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MN 구하기 전에 철근의 가정을 한 번 더 체크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뭐 해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압축철근이 탄성이 아니었으니까 항복 가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항복이 그러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근은 탄성 아니면 항복 구간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탄성이 아니었으니까 무조건 항복일 거고 이렇게 구한 중립축 값은 아마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굳이 이제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장철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중립축 값을 가지고 MN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MN 값은 축력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축력을 빠르게 체크해보면은 요 가장 아래쪽에 인장력 T가 있었고 얘는 1600kN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쯤에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있었고 얘는 1412 정도가 됐었죠. 그 다음 거리를 한번 체크를 해주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A입니다. 근데 2분의 A는요, A가 베타1C니까 2분의 베타1C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베타1을 아까 0.83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는 220 정도가 나왔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A 값을 구하면요, 92.2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압축력 체크해주면은 여기에 CS가 있었을 거고 얘는 187.25kN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이고 8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 깊이는요 45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MN 값 어떻게 구하냐? 얘는 축력 곱하기 거리인데 기준점을 찍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준점을 여기다가 이제 찍읍시다. 여기. 그러면은 콘크리트의 압축력 곱하기 거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쓰면 되죠. 이 거리는 유효 깊이 D에다가 2분의 A를 빼준 거겠죠. 그래서 D 빼기 2분의 A였고요. 더하기 철근의 압축력 곱하기 거리는 D 빼기 D'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라는 거죠. 파란색 사이의 거리. 네, 여기서부터 여기가 D'이고 요 전체 길이가 D니까 얘는 D 빼기 D'일 겁니다. 이거 숫자를 다 여기 있는 거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574.6kNm가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이건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철근보에 대한 공칭 힘강도 문제 2개를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풀이를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압축철근 탄성을 가정해놓고 문제를 쭉 풀다가 철근 가정을 확인했는데 항복이라면 다시 응력으로 돌아와서 응력을 항복 응력 FY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앞에 문제랑 지금 문제 한번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복근보를 푸는 2번째 방법에 대한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